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준비자산 비축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제2편입니다. 자, 1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들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정책 수단 등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2편을 들으시기 앞서서 1편을 들으시고 오는 것도 전체적인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편에서는 준비자산과 또 이 전략자산 비축의 차이를 주제로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세계 미국의 수도를 만들겠다,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한 얘기는 이미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암호화폐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잇따라 지금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정책은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요, 전략자산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겁니다. 이 대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전략자산으로 했을 때 어떤 가상화폐가 뜨고 얼마만큼 뜰 것이냐, 또는 경우에 따라서 가상화폐가 떨어질 수도 있느냐, 떨어진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떨어지냐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1기 8년 전이죠. 대통령으로 행사할 때만 하더라도 가상화폐는 도둑들이 나서는 아주 밀수꾼 전용의 나쁜 상품이다, 실체도 없다 라면서 아주 백안시 했더랬습니다.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아왔었죠. 그런데 백악관 제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을 하면서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암호화폐 관계자들과 만나서 암호화폐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회의에도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생각을 바꾼 이후에 했던 연설문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2024년에 열렸던 이 내슈빌에서 열렸던 암호화폐 총회인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략자산이라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자산으로 만드는 구상은 원래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강력하게 원했던 암호화폐 관계자들의 소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세간에 여러 가지 엇갈린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금융 질서의 주역으로 또 오를 미래의 화폐다라는 그런 낙관적, 희망적 반응이 있었던가 하면 이 실체도 없는 게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 조심하자, 이런 의견이 서로 혼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원은 바로 정부의 전략자산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중요한 자산으로, 말 그대로 전략적인 자산으로 지정해주면 많은 국민들이 또는 많은 소비자들이 가상자산도 망하지 않겠네? 설마 정부가 전략자산을 망하게 방치하겠어? 이런 어떤 인식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들이 제도 금융권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전략자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은 오랜 요구였고 소원이었습니다. 이 가상화폐 업자들의 소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넙석 받아준 것이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관계자들로부터 엄청난 정치적인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저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리저브, 어떤 준비해 놓는다. 우리가 미국 연방제도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을 준비제도이사회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뭐 내일 아침에 해먹을 반찬을 준비하느냐?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준비한다는 것은요, 달러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금태환 제도라는 걸 했거든요. 이 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를 35달러의 비율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연준이 달러를 발행하되 달러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금고에 금을 준비해 놓는다. 달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준비자산으로서의 금, 그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나 화폐금융에서 이해하는 준비라는 리저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리저브가 된 것은 달러는 금이란 자산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을 한국준비은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폐, 원화, 신사임당이나 율곡선생 그 발행한 것만큼의 달러를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달러를 그러니까 이 원화를 가져갔을 때 금을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라는 게 있지만 그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 화폐 발행액만큼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은행이란 용어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준비은행이라는 용어는 오로지 금태환 제도를 하고 있었던, 또 실질적으로 금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미국만이, 기축통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이자 또 달리 표현하면 큰 부담인 것입니다. 빚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슈빌에서 열렸던 암호화폐 연차 총회에서 준비자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자, 준비자산으로 하게 되면요, 한마디로 달러의 준비자산이 되는데,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이 그 준비자산을 보관해야 됩니다. 금을 보관할 수도 있고, 또는 IMF가 발행하는 SDR, 이 국제통화예요. 이런 것을 현재 비축하고 있는데, 그거를 함께, 또는 뭐 그것을 팔고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다 이러면 비트코인이 달러보다도 더 안전도가 높은 통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즉각 반대했죠. 그런 법도 없고 우리는 그럴 생각도 없다. 뿐만이 아닙니다. 라가르드 지금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을 또는 암호화폐를 준비자산으로 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실제로 만약에 준비자산으로 한다면 달러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로 강력하다면 달러 대신 비트코인이 세계 주력 통화로 올라설 정도라면,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준비자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가기에는 현재의 여건은 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연설에서 말을 고칩니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준비금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그래서 준비란 말을 슬그머니 빼버립니다. 이 대목을 언론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죠.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이제 그 국제 통화 시스템, 달러 기축 통화의 구성이나 그 시스템을 좀 이해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가상화폐를 전략자산으로 하겠다는 데는 준비자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전략자산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서 중앙은행 제도가 바뀌거나 달러의 영향력에 영향이 오거나, 또 구체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은행이 금을 팔고 그 돈으로 달러를 사야 된다,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변화는 적어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까지 계획하고 있는지는 오로지 그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발언 중에는 그런 흔적,
그런 징조가 아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준비자산이 되면 그 자체로 뭐 엄청난 파괴력을 갈 수 있겠지만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것은요. 자, 비축을 할 때 처음에 사모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너무 급등해서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준다. 이러면 또 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 국제 유가, 원유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미국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생산 촉진을 위해서 원유를 가격을 올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비싸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가지 못한다 할 때는 그 원유를 방출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단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과정에서는 일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만 비축한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 대목을 주시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면 정부가 사모아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적자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 같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싸게 살까? 오히려 싼 값으로 사면 정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자산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 굉장한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비축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풍문을 흘린다든지 시세 조작, 공개시장 조작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그때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자산 비축 구상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일방적으로 올라가거나 일방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 전후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략자산 비축이냐 아니면 준비자산 비축이냐 이 대목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뵙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전략자산 구상은 3편, 4편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